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첫 제가 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지고 제가 맨날 이렇게 좀 한 요 정도 늦을 것 같아요. 택시 타고 올라오는데 예, 이 차를 갖고 왔었는데 차가 갖고 오니까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3시간 40분 제 집에서. 그런데 이제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올 때는 갈 때 밤에 늦게 가니까 너무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막 그 차들이 막 그래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KTX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여기 익산으로 오는 차가 서대전 그래가지고 차가 제가 한 2시간 20 몇 분 걸린 것 같더라고 서울역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서 6시에 나왔거든요. 6시에 나왔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도착한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 제가 6시에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제가 저 시간만, 그래서 제가 늦은 시간만큼 더 해줄 거예요. 무슨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제 과목이, 제가 기본서 받으셨죠? 예, 기본서 받고, 오늘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2개 나갔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전체적인 거, 이렇게 책에 잡아주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모든 과목들은 이게 제가 지금 제 과목은 암기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암기사항이 처음에는 조금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암기하는 사람들이 좀 익숙해 있지 않으면.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1년에 한 문제를 일본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암기사항은 가면 갈수록 여러분한테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지금 2주에 한 번씩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내려오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씩 해도 다 까먹는데 2주에 한 번씩 해서 또 제 과목이 어려워요. 좀 특히 등기법이라는 과목이에요. 근데 쟤는 좀 참 쉽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법을 같이 하기 때문에 2주에 한 주씩 내려오더라도 제가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 잘 오늘 건강을 하시고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게 지적법이고요. 한 다음 주 정도 들어가다 보면 그리고 등기법이 하나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서울은 지금 매주 하는데 우리 2주에 한 번씩밖에 안 내려와서 제가 한 번씩 토요일 날 지금 토요일 날 제가 또 강의가 잡혀 있어요. 다른데 잡혀 있는데 그 하루씩 좀 빼가지고 한 번 저 토요일에 해줄 거예요. 토요일 날 주야가 이렇게 합반해줘서 이렇게 좀 진도도 맞춰서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제 과목 흐름 잡아주고 할게요. 자, 저하고 지금 제 이름도 소개를 안 시켜줬네요. 자, 이름은 강철입니다. 매번 제가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 만나기 전에는 사법고시 했었어요. 사법고시를 했는데 8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바 시작하다가 이게 시작한 게 지금 20년이 딱 올해가 20년? 21년? 21년 한 것 같아요. 이 강의를 21년 중개사만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직업 하나도 안 갖고 이것만 했어요. 공부하다가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했는데 그건 차츰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저하고 제가 할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이거든요. 이게 법이 이제 두 법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처음 하시는 분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한번 잡고 이제 책 나갈 거예요. 이렇게 지적법하고요. 이 부동산 이제 등기법 이렇게 두 법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항수가 12문항씩 이렇게 나와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이제 24문항이에요. 세법 16문항 있죠, 그죠? 세법 이제 16문항 해가지고 이 과목을 2차 이제 한 과목으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여러분 2차에 올해 10월 30일 날 시험 보거든요. 그때 마지막 시간에 이제 볼 거예요. 10월 30일 아마 마지막 주 토요일이 아니야? 24일로 발표됐어요? 24일로? 그렇구나. 그게 넷째 토요일 날로. 그래서 발표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주 토요일에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주 토요일가 24일이고 31일 있더라고. 근데 1월 달 정도 이게 발표 공고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공고가 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직 공고 안 돼서. 그럼 24일이나 31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넷째 토요일 아니라 마지막 주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냥 한 일주일 사이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분한테 이제 두 과목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과목 중에서 이 과목이 조금 여러분 쉬워요. 이 과목이. 그래서 이 과목은 나중에 보시면 이 두 장을 잘 이렇게 책에 잡아있는 거 이 두 장하고 여기 지금 오늘 나눠준 이 암기사항이 있거든요. 이것만 잘 이렇게 접목시켜 버리면 여러분이 이제 편하게 조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2문제 나오는데 대부분 시험을 보시면 한 10문제 정도, 그 10문제 정도는 맞춰요. 저 지적 부분.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 부분이에요. 요 법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민법이 돼야 되는데 여기 조금 어려워서 뭐 선생님들마다는 뭐 가르치는 선생님도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등기법 우리 11월 달 하신 분들 있죠. 그죠? 제가 한 번 하고 말았죠. 그죠? 한 번 하고 말았었는데 그 등기법 여기 체계 자부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요 석장 있거든요. 나중에 요 석장짜리가 나가는 건 있는데 요 석장이면 등기법은 거의 전체적인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총 나중에 이 공시법은 요 지적법 2장 하고요. 오늘 나눠줬던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 등기법 이렇게 석장. 그럼 총 몇 장이냐면 5장. 예, 5장만 잘 하면 여러분이 합격 점수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 나중에 이렇게 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상대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죠? 그래요.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면 다 해야 돼요. 절대평가는 60점만 이렇게 맞추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4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20점은 여러분 찍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월 24일까지 강의 10개를 던질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 내가 4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합격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이 뭐 상관없어요. 우리 제가 그 작년, 재작년에 87세 먹으신 분이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가르친 중에서 77세 먹으신 어르신이 저는 합격했어요. 제가 최근에는 73세 그 서울에서 73세 먹은 사람 여기 합격했고 또 하나는 학벌은 중학교 이상만 졸업하면 돼요. 제가 중학교 졸업한 사람 합격한 사람 3년 전에 중학교 졸업해서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졸 이상이 됐고 77세 미만이다. 제가 합격이니까 그러면 나는 합격할 수 있어요. 뭐 내가 나이 그런 거 뭐 학벌 이런 거 따지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시험은 그렇게 합격할 수 있어요. 주관식도 아니고 또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잘 선생님들 강의를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과목이 이제 나눠주는데요. 그래서 요 과목을 법의 명칭이 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와요. 이런데 이 법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뭐 일반 수로조사법 이런 게 있고요. 뭐 일반 측량법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지적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지적법만 시험 범위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나와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면 무슨 법이죠? 지적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 보는데 자 우리 부동산 하면 뭘까요? 이 동산이 아닌 물건이죠, 그죠? 움직이지 않는 물건인데 이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학문적 개념은 학교에서 배우고 법률적 개념은 민법에서. 민법 하셨죠, 그죠? 제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팁 주죠, 팁.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팁. 제가 20년을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이제 합격하는 사람, 불합격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올해도 지금 참 많이 봤거든요. 합격자 모임에서 가서. 그런데 그게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이때 팁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고. 자,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은 민법 98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이거든요. 토지와 그 정착물. 요게 지금 우리나라, 자, 우리 지도면, 자, 토지가 참 많죠, 그죠?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개수로 팔게 되는데 이 토지는 필지 단위로 판다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북 합쳐가지고 한 3,700만 필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3,700만 필지. 그죠? 그래서 이 토지가 있고 이 토지 위에 붙어있는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별개로 물건으로 취급해서 사고 파는 가장 전형적인 정착물이 뭐냐면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이제 공시법상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 뭐죠? 토지와 건물입니다. 자, 우리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 토지 건물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를 신속하고 안전하고 또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2가지 법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게 보이시자거든요. 공개적으로 2가지 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데 그 법을 배우는 것이 이제 우리 공시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적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동산 지금 등기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우리 지적법은 이게 땅지자고 여러분 호적 적자거든요. 사람의 호적. 그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호적을 배우는 거예요. 토지의 호적. 나중에 이제 건물에 대한 호적은 나중에 이제 우리 건축법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 지적법은 땅에 대해서 호적을 배우는데 이 지적법을 정한 목적이 우리들 개인들의 거래를 뭐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서도 정했지만 국가에서는 뭘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뭘 걷기 위해서요? 그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국가에서 이 세금을 걷으려면 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 그 토지에 이 표시사항하고 이 소유자, 자, 이런 정보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나중에 이제 토지의 표시사항이라 가지고 6가지 이제 표시사항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이렇게 있다 보세요. 아까 이 토지를 이렇게 필지 단위로 사고 판다 그랬었죠, 그죠? 그 이 토지가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주소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서울 주소 얘기할게요. 자, 우리 서울에 뭐 동작구에 뭐 노량진동이 있거든요. 자, 우리 노량진동에 자, 우리 뭐 100번지고 이렇게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70제곱미터고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여기까지를 토지에 뭐라 그러냐면 소재지다 그래요. 소재지. 그리고 이제 땅에 이게 번호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이걸 지번이다 그래. 땅의 번호들. 요건 이제 지번이다 하고 또 이 땅의 사용 용도가 있겠죠, 그죠? 여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이게 밭작물 심을 수 있는 이걸 전답 이런 거에서 그 땅에 뭐라 그러냐면 지목이다 그래요. 지목. 그리고 이 땅이 생긴 모습들 있죠, 그죠? 옆땅 초지와 구별된 선이 있잖아요, 그죠? 이 턴을 우리가 땅에 뭐라 그러냐면 경계선이다 그래요. 응? 경계선이고, 자, 어떤 지역은 이 경계를 나중에 이제 숫자로 있는 좌표로 등록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한 게 뭐죠? 면적이죠. 이렇게 여기 면적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런 정보가 이제 국가에서 필요하고 땅이 이제 주인이 알아야만이 세금을 걷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6가지죠. 여기 보니까 토지의 이제 소재지. 자, 지번, 자, 지목, 경계. 어떤 적인 경계는 이제 좌표로 정의했고요. 좌표, 이제 면적. 이 6가지를 나중에 이제 우리 지적법에 토지의 표시사항이다 그래요. 우리 지적법에서 나중에 토지의 표시사항인 거, 토지의 표시사항인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암기사항도 하나 줬죠. 암기사항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다른 거 하나도 부탁을 안 해요. 딱 하나만 부탁해요. 뭐 하냐면 이 암기사항은 눈으로 있으면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자꾸 입으로 뭐 해야 되면 투드려야 돼. 그리고 저하고 같이 투드려야 돼. 그래 하다 보면 내가 모르게 암기되거든요. 자, 우리 1번 있죠. 1번. 토지의 표시사항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암기돼 있죠? 소, 지, 목, 경, 자, 면. 여러분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이 내 시험 쳐주잖아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도 나중에 시험이 나와요, 여러분. 토지의 표시사항인 것 아닌 것. 그럼 이 땅에 여러분 여기 소유자 있었죠, 그죠? 소유자 이 땅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 주인은 토지의 표시사항이다, 아니다. 그런 건 표시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필요한데,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떼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국가가 이 정보를 공적으로 담아준 장부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적 공부다 그래요. 우리 사람의 호적을 공적으로 증명준 장부를 호적부라 하죠, 그죠? 그래서 토지의 호적을 공적으로 증명준 장부를 이제 지적 공부를 해가지고 토지의 호적부가 여러분 7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잠깐 한번 책 한번 볼까요? 우리 보기 전에 여러분 보기 전에 이 지적 공부 종류가 7가지인데 거기 암기 사항이 있어요. 2번에 보세요. 2번 있어요? 2번에 뭐라고 돼 있죠? 토, 임, 공, 대, 좌, 지, 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지적 공부에는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있고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고 지적도, 임야도가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는 뭐 풀러 가죠? 문제 풀러 가요. 그럼 나중에 뭐가 왕도냐면 문제가 왕도야. 여러분 지금 우리 책들 다른 과목들 배우죠, 그죠? 그럼 저는 1월 달부터 문제를 풀어. 여러분 혹시 그 문제가 여기 책에 많이 없죠, 그죠? 책 배가 많이 있으면 나중에 꼭 혹시 있으면 이제 문제집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험들이 지금 작년에 23만 명이 시험을 출제했거든요. 원서 접수했어요. 22만 명. 근데 작년에 얼마 붙었냐면요. 2만 7천 명 붙었어요. 그럼 몇만 명이 떨어졌어요? 20만 명이 떨어졌어요. 20만 명.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23만 명 중에서 20만 명이 떨어졌어요. 그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 그럼 왜 떨어졌을까? 아까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70세 이상이면 다 붙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제를 안 풀어요. 늦게를 풀어요. 문제. 그래가지고 우리는 문제 풀어 가는데 1분 안에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쭉 지나가 버려요. 특히 어르신들 더 그래요. 나중에 이제 문제 모의고사 풀어주지만 40문제를 40분에 풀어야 되는데 20문제 문제 풀어서 40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20문제는 5% 그냥 근데 내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 올해도 제가 가보니까 문제를 다 제대로 풀었는데도 그냥 찍은 거야. 왜? 읽지도 못하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게 왜 지금 안 되냐면 문제에 익숙해 있지 않았어. 문제가 익숙해 있으면 여러분 좀 나중에 설명했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법을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를만 말고 다 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법에 이제 권리들이 나오거든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권리 중에서 민법에서 나온 문제하고 우리 지금 제가 가르치는 요 등기법에서 나온 문제가 완전히
같이 시험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민법에서 나온 문제인지 등기법에서 나온 문제인지 완전히 헤매버려요. 이게 어디 나오는지. 그걸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민법 여러분 배우셨죠, 그죠? 민법 강의 들으셨죠? 민법 우리 박문호 교수 와서 하지 않나? 박문호 교수 하죠, 그죠? 그래서 민법을 갑은, 을은, 병은 이렇게 막 나오죠, 그죠? 전까지 나오면 헤매버려요, 이게. 그리고 읽다가 1분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왜? 문제 익숙해 있지 않으니까. 문제를 익숙해 있으면 문제 읽다 보면 아 이거는 이 부분 찾는구나, 이 부분 찾는구나 이렇게 팍팍팍 들어오는데 문제를 여러분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풀러 가는 건데 문제. 이론을 아무리 배달해더라도 문제가 못 풀고 그냥 꽝이야. 제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뭘 먼저 가야 되냐면 뒤에 기출 문제를 먼저 가야 돼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 그걸 알아야 내가 그걸 공부를 하지. 예를 들어서 학계론을 공부할 때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건지 그래프로 나오는 건지 단답으로 나오는 건지. 계산 문제를 나오는데 이거 맨날 그냥 단답을 알고 있고 그래프로 나오는데 단답을 알고 있고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익숙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암기사항을 나눠줬는데 암기사항을 적용을 못해요. 어디에 쓰는 물건인 거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암기사항에 그거 해달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과목에 여기 지금 제 합격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암기사항의 제 위에 보면 제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제 카페 보시면 우리 네이버하고 포탈에 다음이 있죠, 그죠? 그 다음 카페 여러분 보세요. 그 강자하고 철자 하나 빼놓으세요. 강철, 제 이름이 강철이니까 강철 공시샘에 꼭 가입을 해주세요. 오늘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거기에 가보면 제가 요 암기사항을 제가요 여러분한테 그 길거리 가면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저장해가지고 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닐 때 들으라고 제가 그 알송이라는 제 목소리하고 아나운서 목소리 두 종류를 제가 해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나운서 목소리보다 제 목소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교수님 목소리. 그걸 여러분이 다운받아가지고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 내용이 뒤에가 있고요. 그리고 제 카페에 요 내용 요걸 지금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 그리고 그 두 개를 보세요. 두 개. 그 카페에 갈 때 강철 공시샘에 인사말 하나 하고 그리고 꼭 등업을 해달라고 그 등업 게시판에 내가 전주학원 고시하고 있는데 꼭 교수님 등업 좀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카페가 너무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지금 그 광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하루에도 뭐 수십 개 광고가 들어와요. 막 그 어떤 사람들 뭐 이상한 광고들이. 근데 그거를 다 그 사람들 다 등업을 못 시켜줘서 등업해달라고 하는 사람만 등업을 해줘. 하루 이틀 지나면.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 꼭 부탁을 하고 거기에 많이 여기 다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아까 토지의 표시상 이렇게 했죠. 맞죠? 어떻게 암기했어요? 1번 소, 지, 모, 경, 좌, 면 이렇게 암기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번에 보기 문제. 박스 1번 문제 있어요? 1번 문제 볼게요. 자, 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리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거 찾죠. 18회 이렇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게 기출문제, 그죠? 그럼 뭐예요? 5번이지. 소지모 경자면에서 경계 좌표 이것만 토지의 표시상이지. 맞죠? 1번 보세요. 2번 문제 아직 못했지만 자, 아까 우리 지적공부 종류 7가지 있다고 그랬죠? 토, 임, 공, 대, 좌, 지, 임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자, 그럼 거기 밑에 2번 문제 있어요. 자, 다음 중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제가 이러면 그 문제 이게 다 읽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냥 지적법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그죠? 자, 지적법상 지적 공부로만 나열된 것 이렇게 20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1번이에요. 토인공대 좌지임. 그럼 그게 맞히는 거야. 즉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뭐 10초 나중에 이렇게 암기해놓으면 안 걸려요. 자, 그래서 나중에 무슨 장치 볼게요. 7가지 지적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페이지 85쪽 기본서. 85쪽에 보시면 토지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85쪽 있고요. 그 D페이지 보세요. 86쪽에. 자, 공유지 연명부라고 써 있나요? 예, 87쪽에 대지권 등록부라고 그림이 나와 있죠? 예, 자, 우리 89쪽 보세요. 자, 제일 밑에 지적도라고 나와 있나요? 예, 그 D페이지 보세요. 90페이지 제일 밑에 임야도라고 써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세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써 있나요? 나와 있죠, 그죠? 이 7가지 장부를 이제 토지의 호족부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적법은 자, 이렇게 요걸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토지에 자, 여러분 4가지를 배워요. 4가지.
네 가지. 우선 이 소재지. 서울특별시 뭐 노량진동 이거는 행정구역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안 배워요. 그럼 이제 뭘 배울까요?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경계. 이 좌표도 안 배워요. 그 다음에 뭐죠? 면적. 요 네 가지 배우는 게 이제 우리 지적법이에요. 지적법. 자, 그래서 지적법은 총 우리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 보시면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럼 1장은 예, 지적법의 총칙장에다 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 용어들이 나와요. 용어. 뭐 아까 봤던 토지의 표시사항이 뭐고 지번이 뭐고 지목이 뭐고 이런 것들이 용어 정리. 용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적법을 끌고 가는 기본 이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뭔지 나와요. 근데 시험은 지금 1장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럼 1장은 볼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용어 정리 정도만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 법은 여러분 용어를 알으면 반을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민법에 여러분 소유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전세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저당권 이런 권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소유권 이러면 누가 갖는 권리죠? 소유권이란 민법에 뭐라고 적어보죠? 소유권이란 뭐라고 돼 있어요? 막 뭐라고 법률 써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뭘까? 소유권 나오면 땅 주인, 집 주인이 갖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전세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누가 갖는 권리냐면 세입자가. 세입자 갖는 권리가 전세권이에요. 저당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 누가 갖는 권리냐면 은행이나 농협이 갖는 권리가 저당권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용어 정의를 하면 반을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카페에다가 이 용어 정리를 이렇게 쉽게 소유권은 땅 주인, 집 주인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세입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은행이 가지는 권리입니다를 제가 또 해설해 놨어. 제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해설했다니까. 공시법은 거기 그래서 내가 용어 정리 공시법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 카페에 가서 거기 보면 쉽게 풀어쓴 용어 정리라고 있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 자, 그다음에 2장은요. 자, 우리가 지적 공부에 이렇게 등록되는 토지의 최소 등록단을 필지다 해가지고 2장은 토지에 등록해가지고 이제 그 필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이 아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땅이 3,700만 필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이 한 필지가 되려면 6가지 성립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이 성립 요건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 배우고요. 자, 우리 한 필지마다는 4가지 나중에 이제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아까 그 7, 8 이렇게 쓰는 것을 나중에 지번이다 하고 전, 대 이런 것들을 지목이라 하고 이웃 토지와 구별된 선이 경계선이죠, 그죠? 아까 경계선을 가로 세로 곱한 게 뭐죠? 면적. 그래서 한 필지마다는 이렇게 4가지 이제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번과 지목과 그다음에 경계와 면적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2장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2장. 자, 우리 3장은요. 지적법은 총 5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죠? 요게 결정되면 요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국가가 이 정보를 공적으로 담아주는 당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 공부. 그래서 3장은 요 지적 공부에 대해서 3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적 공부 종류가 아까 7가지 있었죠? 그 이번에 암기했잖아요. 토임, 공대, 좌, 지, 임 이렇게 암기했죠, 그죠? 이렇게 암기했는데 요 7가지 요 지적 공부에 요 내용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적 공부에 이런 게 등록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땅의 면적이라는 토지, 이 면적은요, 아까 70제곱미터 이것은 다른 데 없고 이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땅의 경계선은 이 지적도 임야들은 도면에만 경계선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지적 공부에는 요 내용이 등록되고 어느 지적 공부에는 요 내용이 등록되지 않는지 요 등록상. 자,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3장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요거예요, 요거. 지금 나눠준 자료 있죠? 요거 나눠준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요거 지금 요 첫 장에 보면 총칙해가지고 1절 용어 정리 이렇게 써 있어요. 자, 2절 해가지고 기본 이념 이렇게 써 있죠. 맞죠? 자, 그래서 2장 해가지고 토지의 등록 이렇게 써 있죠. 1절에서 한 필지 이렇게 써 있나요? 네, 한 필지 거의 성립 요건 쭉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리고 2절에서 한 필지마다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번 있고 지목 있고 경계 있고 면적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적혀 있고요. 그 뒷페이지 넘겨 보세요. 다음 장. 자, 우리 핵심 테마 이거지고 제 3장 이렇게 써 있어요.
예, 3장 해가지고 지적 공부의 종류별 고유한 등록상 이렇게 써 있나요? 예, 그래서 아까 왼쪽에 지적 공부 구분해가지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 소지, 지번, 고유번호, 지목 이렇게 돼 있고 동그라미 쳐져 있고 X 쳐져 있죠, 그죠?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은 그 지적 공부에 있는 거 있고 X가 쳐져 있는 것은 그 지적 공부에 없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배우는 게 3장이에요. 3장. 자, 우리 지적 공부 5장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 뒷장 보세요. 제 4장 해가지고 핵심 테마. 제 4장 해가지고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나오나요? 찾았어요? 예.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저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여기서 이자가요. 자, 움직일 이자 아니라 다룰 이자인데, 즉, 자,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 중에서 이 토지의 표시사. 여러분 땅의 소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은 저 필지. 자, 우리 10년, 20년 가만히 있을까요? 변할 수도 있을까요? 아,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땅에 이 지목이 이렇게 전에다가 집을 져버리면 지목이 전에서 이렇게 대지로 바뀌거든요. 그럼 땅을 이렇게 나누고 자르고 합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면적 증감 이렇게 분할하고 합병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면적 증감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은 저 토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저 토지의 저 표시사항들이에요. 예, 이 표시사항이 하나라도 새로 발생하거나 이걸 정한다 그래요.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것, 사라지는 것, 이걸 토지 이동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4장에 토지 이동에 대해서 이제 쭉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토지 이동에 보니까 왼쪽에 종류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뭐 1번 신규 등록, 2번 등록 전환, 3번 분할, 4번 합병, 5번 지목 변경, 6번 바다 말소 이렇게 써 있나요? 그리고 제 우측에 보면 상단에 대상 토지 있고 신청 의무가 있는지 뭐 측량하는지 등기 촉탁하는지 이렇게 쭉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 나중에 이제 4장에서 요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이제 5장은 마지막에 뒷면이 있죠, 뒷면. 자, 우리 뒷장에 지적 측량이라고 써 있나요? 네, 자, 5장은 이제 지적 측량이라고 해서 배울 거거든요. 자, 이건 이거예요. 자, 우리 국가가요. 이 지적 공부인 토지 대항을 만든 목적이 아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 땅에 소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은 내가 결정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결정해서 등록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소지와 지번과 지목은 현장에 가서 그 땅의 지목이 뭔지, 집을 져졌는지 밭작물 심은지 조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자, 여러분 땅이 경계나 좌표나 면적을 등록하려면 기술적인 땅에 뭐가 필요하냐면 측량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이 집을 졌는데 옆집 토지 주인이 여러분 땅 경계 침범한 것 같대. 내 땅 침범한 것 같대. 그럼 뭐 해보자 그래요? 측량해보자. 그게 측량이에요.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면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땅에 경계 면적을 등록하기 위한 이 측량에 관한 파트가 이제 5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측량을 언제 하는지 그 측량 대상하고, 측량은 측량 기술자들이 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 측량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전문가한테 한번 쌓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측량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 절차가 있거든요. 요거 맞추면 뭘 맞추냐면 지적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법은 총 이렇게 4가지 배우는 거예요. 땅에 대한 후적. 우리 여러분 땅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집에 살잖아요. 그럼 집 앞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 깔고 있는 땅. 맞죠? 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이제 4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소지는 안 배우고 뭘 배우죠?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면적.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 용어 정리가 1장에서 배울 거고, 2장은 요게 이제 어떻게 결정된 2장에서 배울 거고, 요게 결정되면 이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국가가 그 정보를 담아주는 장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공. 그래서 지적 공부에 대해서 이제 3장에서 배울 거고, 4장은 요게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토지 이동. 그 토지 이동에 대해서 4장에 배울 거고. 자, 5장은 요 내용 중에서 요 땅의 경계 면적을 등록하려면 땅을 뭐 해야 돼서? 측량. 그래서 거기서 이제 5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지적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법은 요 1장만, 총칙만 12문제 중에서 총칙만 시험에 안 나오고 골고루 한 30문제씩 이제 골고루 이렇게 각 장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지적법을 배우는 거고. 자, 우리 등기법인데요. 자, 우리 등기법은, 자, 부동산 공시법은 여기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요 사고 팔 때 정보가 필요하죠, 그죠? 크게 이제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요 부동산에 요 표시 사항과 권리 관계 이런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이제 표시로서 우리 아까 부동산 하면 토지와 뭐 했었죠? 토지와 건물. 지적법은 땅만 배워요, 땅. 건물은 안 배워요. 건물은 아까 건축법 배워요. 건물의 호적은. 근데 등기법은 요 부동산에서 토지, 건물 다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건물을 사고 팔 때 여기 토지에 아까 표시사, 소재지, 뭐 지번, 뭐 지목, 면적 이런 거가 나중에 이제 건물의 표시사, 건물이 이제 소재지, 지번 있고 건물은 지목이라는 게 없고요. 건물은 나중에 이제 이게 아파트인지 단독식이 돼 건물의 종류들이 나와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목적 건물이 되는지 철공 콘크리트인지 구조가 있고 이제 면적 몇 평짜리인지 이런 거 하고. 자, 권리 관계. 저 땅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저 소유권과 나중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오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용익물권에서 전세권, 담보물권에서 저당권 이런 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올 때, 자,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 국가가 이 정보를 공적으로 담아준 장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등기부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등기부. 이 등기부에 떼 보면 이 정보들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나중에 자, 민법에 제가 여기 우리 전주는 2주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말이 빨라요. 왜냐면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니까. 서울은 2번 해주면 되는데 2번 해줄 거 여러분 한 번 해줘야 되거든. 이틀 해줄 걸. 그래서 조금씩 연장해서 해줄 거고 보충해서 해줄 거예요. 민법 186 여기 조문 표시거든요. 이런 조문이 하나 나와요.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은 뭐에야 효력이 있다면 등기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조문이 나와요. 그러면 이 법률 행위가 뭐고요? 부동산이 뭐고 물권이 뭐고 변동이 뭐다. 이건 다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민법에서 배워야 돼요. 그 등기법은 등기에 효력이 있다 해서 그 등기 절차 이거 하나만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민법 마스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민법이 되면 쉬워요. 그냥 법률 행위 나오면 그냥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그냥 계약으로 인한. 아까 부동산 하면 저 토지 건물이 있었죠. 그죠? 토지 건물에 자, 물권.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8가지 물권 권리가 나와요. 아까 우리 땅 주인,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라고 했죠? 소유권.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거? 전세권. 은행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렇죠. 이거 물권이라고 이런 것들. 자,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의 약자가 변동이거든요. 네, 소유자가 바뀌는 것을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도 이제 계약을 통해서 발생해서 설정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내용이 바뀌는 변경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뭐에야 효력이 있다고요? 등기에 효력이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지금 진북동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이렇게 신축했던 이제 새 집을 졌어요. 자, 나중에 이제 이 건물을 이제 신축했다는 것은 의사 표시가 아니라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갑이 이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등기에 취득하지 않아요. 자, 우리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만 나중에 이 집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집 줬다 팔 수 있죠, 그죠? 팔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만들어 놓고 팔으라고 민법 187조에 규정돼 있어요. 근데 처음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고 그래. 무슨 등기 한다고요? 예,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 한다고 그래.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 된 이 30평짜리 집을 자, 우리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 앞으로 이 집의 소유권을 넘길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 186조 있잖아요. 법률행위, 자,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토지, 건물의 자, 물권, 소유권의 변동, 이전은 뭐 해야? 그래요. 예, 등기소에 가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놓아야만이 을을 저 집의 소유자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했다고 소유자 되는 게 아니고 잔금 치렀다고 소유자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누가 어떤 서류를 갖다 주면 등기소에서 어디다가 등기해주면 우리 이 집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그 등기 절차. 이거 배우는 게 이제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등기 절차는 한 2주 정도 지적법하고 오늘 오고 다음 주 정도 지적법하고 그 3주 정도 나갈 때 전체적인 흐름을 장 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고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요거 아까 나눠준다고 했죠, 그죠? 요거 1월 2월 달 공부한 사람들 요거 가지고 이제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법은 그때 할 거고. 자, 오늘은 요 지적법만. 요 지적법만 먼저. 그래서 땅에 대한 호조 4가지 배운다. 뭐죠?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예, 네 가지 배운다. 예, 그걸 내리면 하나씩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책 기본서 나갈 거예요. 자, 기본서 나가는 텐데 할만 하겠죠, 그죠? 네, 할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2주에 한 번 내려가더라도 충분히 합격시킬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 책이 이제 5장인데, 자, 우리 그냥 막바로 나가죠. 여러분, 시험이 나오는 부분부터 그냥 나가 버릴 거예요. 자, 38페이지 뭐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39페이지도 뭐 볼 것도 없고. 자, 우리 40페이지에 거기 넓혀보기에 보시면 도료명 주소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이거는 뭐 지금 도료명 주소는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우리 41페이지에 그 2절에 보시면 제 위에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이렇게 써 있나요? 아까 우리 지적법을 만든 목적이 뭘 걷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세금. 여러분 기억 안 해도 돼요.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쓰기 좀 불편하니까 국토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3번에 자, 우리 지적법상 용어 정리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제가 용어를 알으면 반은 안다고 그랬죠, 그죠? 용어는 이제 조금씩 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몇 점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1번 지적 측량이라고 써 있나요? 자, 저 잠깐 아까 기억나시나요? 자, 국가가 이 땅에 측량을 하는 이유는 이 토지에 뭐를 구하기 위해서 측량한다고 그랬죠? 경계와 좌표와 면적. 지번과 지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5장에서 측량 배운다고 그랬죠, 그죠? 지번 구하기 위해서 지목 구하기 위해서 땅을 측량한다 이렇게 나오면 X에 있어요. 뭐와 뭐를? 경계와 면적. 그게 지금 개념이에요. 보세요. 1번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그 필지에 그 다음에 뭐와 뭐를 돼 있죠?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측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여러분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우리 지적법상 여러분 행정관청이 세 가지가 나와요. 국가행정관청이. 우선 첫 번째 지적소관청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 지적소관청은 이 지적공무의 아까 대표 소순이 토지대장이죠. 이 토지대장을 가지고 있는 관청을 관리하고 있는 관청을 지적소관청이라는데 어디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적법상 자, 우리 지적소관청이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가 지금 전주시인가요? 그럼 전주시장이에요, 전주시장. 전주시장을 그냥 지적소관청이다. 뭐 자치구, 비자치구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적법에 지적소관청 나오면 그냥 누구 생각한다? 시장. 뭐 서울에서는 무슨 뭐 서울 관할구청장, 영등포 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지적소관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적법은 나중에 단체가 행정단체가 세 가지 나와요. 이 지적소관청의 상급단체가 시도지사거든요. 그리고 시도지사 이제 상급단체가 지적사무는 국가 그 토지를 관리하는 사무는 어디서 관리하냐?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지적법은 이 세 가지 행정관청만 나와요. 대개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하고 조금 위에 나오시면 이 시도지사가 하는 게 있고 국장이 좀 관여되는 게 있어요. 뭐 다른 행정관청은 나오지 않아요. 뭐 건교부 장관이랑 무슨 뭐 다른 거 나오면 무조건 다 지적법 다 틀린 거예요. 셋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지적소관청. 보세요. 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이게 이제 그 세종시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시장 이렇게 써 있고 쭉 오다 보면 네 번째 줄에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네. 자, 3번에 아까 우리 지적공부 종류 7가지 암기사항의 2번 기억나시죠? 네, 그게 7가지 쳐보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부 등 지적 측량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우리 2번 암기사항 한번 투들어 볼까요? 자, 2번에 암기사항에 지적공부 7가지 있었죠? 어떻게 투들었죠? 토, 임, 공, 대, 좌, 지, 임. 예, 우리 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100% 합격할 것 같아요. 이렇게 투들기만 하면 공시법은 합격해요. 투들기만 와서 나와서. 제가 이제 6개 학원 지금 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합격자 모임에 가면 이제 월요일부터 합격자 모임에 갔다 오거든요. 합격자 모임에 합격 인원들이 달라요. 퍼센테이지가. 뭐 서울 같은 경우 인원이 많죠.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공부하니까. 그런데 어떤 학원에 보면 많이 합격했어요. 근데 어떤 학원은 앞에만 합격했어요. 그게 뭐냐면 학원 분위기예요. 이렇게 막 암기사항 하면
만약에 합격한 학교는 저 뒤에서부터 막 토임공대 좌집 이렇게 나와. 그 어떤 학원은 앞에서만 나와. 그리고 정말 앞에서만 합격했어요. 왜? 이게 추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 장부를 지적 공부다 해서 그 뒷페이지에 그 4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지적 공부 종류해가지고 7가지 나와 있죠. 그죠? 예, 그 대장이라는 표현은 이 토지 표시상을 글자화 시켜놔서 이걸 대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의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4가지를 대장이라는데 지금은 대장의 표현 잘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도면해가지고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써 있나요? 예,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도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이렇게 써 있나요? 예, 저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그 한번 잠깐 그 지적 공부를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여러분 85쪽 잠깐 가볼게요. 자 85쪽에 우리 지적 공부 지금 종료해가지고 아까 토지대장이라고 있나요? 자, 이 토지대장은 언제 우선 만들어지냐면요. 이 지적 공부 종류가 7가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토지대장, 아까 임야대장, 그리고 토임, 공대, 좌, 지임 이렇게 한 게 있죠.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고요. 요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고요. 요 경계점이 이 좌표로 되어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고, 요 지적도와 임야도 있고. 혹시 여기 우리 여기 그거 쓰는 거 없죠, 여러분? PPT 띄우는 거. 우리 PPT 안 띄우죠? 이거 작업돼 있으면 PPT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컴퓨터 있죠? 이 컴퓨터 지금 서울은 지금 제가 전부 다 PPT 하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이 PPT 하면 제가 글씨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섯 선생님마다 글씨가 다 다르죠. 저도 옛날에 글씨가 참 이뻤었는데 이 사법고시 하면서 다 버렸어요. 사법고시는 2시간에 3시간에 20장을 써서 내야 돼요. 이걸 20장을 말로 이렇게 써가지고 글로. 그러니까 글이 천천히 쓰면 10장밖에 못 쓰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글을 빨리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버려져요. 근데 지금 PPT 작업하면 명확해서 지금 여기 나중에 원장님이 누가 얘기해가지고 요거 지금 왜 카메라가 지금 되니까 여기 카메라 되니까 여기 그냥 저기 이따 한번 해볼까? 여기 한번 그냥 저기 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 한번 제가 해가지고 하면 서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그거 보면 잘 볼게요. 자 그러면 좀 편할 텐데. 자 그럼 이렇게 7가지를 이렇게 지적 공부를 하는데 우선 이 토지대장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1912년에 일제시대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일본 애들이 만들어놔요. 1912년 당시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중에서 대개 이제 세금이 나갈 만한 평지들이겠죠. 그죠? 평지들을 조사 측량해서 한 필지마다 소유자가 누구고 지목이 뭐고 면적이 뭔지를 그 토지대장에다가 올려놔요. 여러분 한번 토지대장 잠깐 가볼까요? 지금 85쪽에 토지대장 있죠. 그 제일 좌측에 뭐 고유번호 이제 토지 이걸 주민등록번호 그 밑에 소재지 있고 지번 있죠. 맞죠? 그다음에 그 밑에 지목이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면적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쭉 오다 보면 소유자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에 개별 공시지가라고 있어요. 자, 우리 토지대장을 국가가 만든 목적이 뭘 걷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세금. 그럼 세금은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을 걷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또 세금은 지목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가거든요. 지목에 따라서 과세지, 비과세지 있어요. 또 몇 평이냐 면적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겠죠. 그죠? 또 오른쪽에 세금의 소유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장부가 뭐냐면 토지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토지대장에 이제 보면 만약에 이 토지가 지금 이게 진북동에 있고 번지가 15번이고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70제곱미터고 갑이 가지고 있으면 지금 토지대장에 중간에 이렇게 토지대장에 써 있고요. 제일 좌측에 고유번호 있고요. 밑에 이제 소재지 진북동 15번 지목 전 면적 얼마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에 소유자가 누군지 이렇게 돼 있고 제일 밑에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게 적혀 있죠.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토지대장이에요. 토지대장.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임야대장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최근 임야대장은 토지대장과 모습이 똑같아요. 자, 임야대장을 언제 만들었냐면 이것도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1918년도에 만들어요. 즉 1912년 당시에
토지 제한에서 제외됐던 나머지 산간 벽지나 섬에 있는 토지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조사 측량해서 한 필지마다 소유자가 누구고 지목이 뭐고 면적이 뭔지를 임야 대장에다가 올려놔요. 그래서 토지대장과 임야 대장은 모습이 똑같아요. 나중에 집안 앞에 이렇게 산자 붙고 안 붙고만 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토지는 이 1918년도를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대개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고, 자, 산간 벽지에 있는 토지들은 다 어디에? 임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제 등록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뒤에 86페이지 공유지 연명부라고 써 있어요. 자, 여러분 공유지가 뭐죠? 공유지가 응?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겠죠, 그죠?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그죠? 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진복동 15번지 토지 소유자가 갑이 혼조가 아니고 7명이 소유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아까 우리 토지장의 오른쪽에 소유자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7명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쓰면 복잡해지거든요. 그 토지장에는 다 써놓지 않고 한 사람만 써놔요. 갑 왜 7인 이렇게. 그러면 토지대장을 봐가지고 왜 7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고 또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지분에 따라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을 병한테 얼마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고 소유권 지분 관계가 얼마인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뭐라고 해요?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럼 여러분 밑에 보세요. 공유지 연명부에 거기 제일 좌측 상단에 고유번호 있죠. 소지지 있고 오른쪽에 지번 있죠. 그 지번 바로 밑에 소유자들 나와 있죠. 그리고 왼쪽에 소유권 지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적혀놓은 거에서 이제 이게 공유지 연명부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나 보세요. 대지권 등록부라고 써 있나요? 네, 자, 대지권 등록부는 이런 거예요. 자, 잠깐 보세요. 자, 우리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 진북동 15번지 토지 위에 아파트가 세워질 수 있죠. 네, 우리 아파트는 1970년도부터 아파트 세워진다고 그러거든요. 그 나중에 보시면 이 아파트 건물 주인들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권. 근데 아파트 땅은 이 대지권 산정을 표시하기 위해서 되게 한 필지로 돼 있어요. 가동 한 필지, 나동 한 필지. 근데 여러분, 아파트 건물 주인들은 여러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501호 주인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별로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해서 몇백 분의 몇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가 세워진 토지마다 이 501호 주인이 이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이 국가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세를 거둘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아파트 사세요, 안 사세요? 살죠. 재산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건물 재산세하고 땅 재산세 나오는데 이 대지권 비율 가지고 구청에서 재산세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가 세워진 토지마다 이 501호 주인이 이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이 국가의 재산세를 걷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고 이 아파트 건물의 명칭이고 501호 건지 201호 건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요. 대지권 등록부라고요.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87페이지 대지권 등록부 있어요? 자, 여러분 우측 상단에 보세요. 자,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이 전유 부분이라고 해서 이런 산 호수예요. 501호인지 201호인지. 그 바로 밑에 보면 건물의 명칭 이렇게 써 있나요? 이게 사는 여러분 아파트 건물 명칭이에요. 레미안인지 아나스빌인지. 그리고 왼쪽에 대지권 비율 이렇게 써 있어요. 그 500이라 가지고 몇백 분의 몇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요걸 적어놓고 이제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걷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뭐라 한다고요? 대지권 등록부다 그래요. 자, 여러분 뒷페이지 가볼게요. 89쪽에. 자, 지적도라고 나와 있나요? 자, 지적도는 요거예요. 저 보세요. 아까요. 우리 토지대장이나 이 땅에 이렇게 면적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요? 그럼 이 토지대장만 가지고는 이 땅의 생긴 모습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대장인 땅이 어떻게 생긴지 그림에서 축소해서 올려놓은 도면을 제일 밑에 보시면 지적도라고 돼 있죠. 그죠? 네, 자, 이걸 지적도라 하는데, 자, 우리 지적도에, 자, 보세요. 야, 지적도에 이렇게 도면의 한 장의 크기가 직사각형이 되는데 이걸 도각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각선인데, 이 도각선을 그릴 때 법으로요, 이게 센치예요. 가로 40cm, 세로 30cm로 이렇게 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가로 40cm, 30cm 하는 이건 지금 70제곱미터죠, 그죠? 이 지금 70제곱미터 원판을 그대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건 센치 제곱미터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올려야 돼요? 축소해서. 그럼 우측에 상단에 보면 축척이라고 나와요. 축척 나와 있어요? 자, 거기 1200분의 이렇게 써 있죠?
나중에 이 축척이 이제 분수로 돼 있거든요. 자, 위에 나와 있는 1은 이게 도면상 거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1200은 땅의 실제 지상 거리예요. 그럼 어느 지역의 축척이 1200분이라는 것은 도면 1cm에 실제 땅의 거리가 1200cm가 줄여져 등록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 센치로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 100cm가 1m죠. 10cm가 1m 아니잖아요. 그럼 0 2개 지우면 밑에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의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이라는 것은 도면 1cm에 실제 땅의 거리가 12m가 줄여서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잠깐 잡을게요. 이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축척은 분수로 되어 있죠. 그죠? 자, 1대 1로 이렇게 그렸다는 것은 그대로 원판을 그대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2분의 1로 그렸다는 것은 절반을 줄여서 올린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도면에다가 절반을 줄여서 이렇게 조그맣게 올린 거거든요. 그 나중에 보시면 이제 축척이 여러분 이제 600분의 이렇게 돼 있고 6000분의 1 지역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모의 숫자가 작은 거 있죠. 그죠? 분모의 숫자가 작은 것을 땅을 크게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정밀하게 올려놨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큰 축적 또는 대축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분모의 숫자가 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이것들은 조그맣게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작은 축적 또는 이게 소축적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 지족도 그릴 때 축척이 7가지 써요. 자, 우리나라 지도 있죠. 지도. 우리나라 전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지도는 뭐 25만 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나요? 네, 근데 지족도 그럴 때는 이렇게 7가지인데 요게 이제 축척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족도 안에 각 필지들이 선이 쭉쭉쭉 그어져 있죠. 그죠? 요 선은 이제 그 땅이 이제 경계선이다 그래요. 그리고 경계선 안에 거기 보면 7대, 8대, 13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7, 8, 13 이런 것들은 그 땅의 번호예요. 지번이고 전대 이렇게 써 있죠. 이건 땅의 여러분 지목이에요. 지목.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 대장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에서 축소해서 올려놓은 도면을 무슨 도라고 한다고요? 지독도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독도에 가로쳐 놓고 산자 이렇게 써 있어요. 산자 있는 부분 있죠. 그죠? 이 산자는 우리 마을에 어디에 등록된 땅이냐면 뒷페이지 잠깐 보세요. 제일 밑에 하단에 임야도라고 써 있어요. 예, 자, 우리 90페이지 제일 밑에 임야도라고 써 있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아까 이거 있었죠. 잠깐 좀 볼게요. 아까 여러분 임야 대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임야 대장에는 그 땅의 지목이 뭐 임야 뭐 이렇게 돼 있고 면적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럼 임야 대장만 봐가지고 이 땅의 생긴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야 대장이 있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에서 이렇게 축소해서 올려놓은 도면을 우리가 무슨 도라고 한다고요? 임야도. 자, 우리 임야도를 그릴 때는 축척이 2가지만 써요. 3000하고 6000만 써요. 가장 많은 게 60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이 지족도에 등록된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 집안 앞에 우측에 뭐가 붙어 있죠? 산자가 붙어 있죠. 맞아요? 산 1임, 뭐 산 2임, 산 3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 집안 앞에 이 산자가 붙고 안 붙고는 지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산에도 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에 절 있죠. 그럼 산의 절은 어디에 있냐면 임야도에 있어요. 지족도 있지 않고 산에 있는 토지니까. 그럼 산의 절은 산, 삼, 종 이렇게 종교용지거든요. 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 앞에요. 산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는 지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순히 국가에서 이렇게 이 토지가 지족도에 등록된 토지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산자 붙고 안 붙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게 한 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토지 대장이 있는 땅의 그림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요? 지족도에. 절대 임야도 있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임야 대장인 땅이 있었죠. 그죠? 임야 대장인 땅의 그림은 반드시 어디 있을까요? 임야도 있지 절대 지족도 있지 않아요. 이 2가지를 그림에서 등록됐다 해서 이걸 도면이다 그래요. 도면. 나중에 도면 하면 지족도 임야도 이렇게 씁니다. 자, 그거 보시고. 자, 이제 하나만 그 뒤에 93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써 있나요? 예. 자, 우리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우선 언제 만드냐면 1975년도부터 만들어져요. 우리가 신도시가 생기는 도시개발 사업 지형을 중심으로 국가가 만들거든요. 신도시 땅에서만 만들어져요. 자, 이 얘기예요. 1975년 전까지 말이에요. 요 지상에서 자, 우리 7번지 주인이 집을 줬는데 옆에 8번지 주인이 자기 땅 경계 침범했다고 서로 싸울 수 있죠. 그럼 침범하지 않은지는 여러분이 그 도면에 등록된 이 경계선을
지상에 이렇게 복원시켜버리면 침범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그리고 이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하는 게 뭐가 나오는 거죠? 이 땅에? 면적. 근데 지금 도면에는 실제 거리가 등록되어 있어요. 축소해서 올려놨어요. 축소해서 아까 6,000분의 1 지역도 있었죠. 그죠? 6,000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서 실제 거리가 저기가 60m가 도면에 1cm로 주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20m는 2cm. 그럼 그거 가지고 땅을 실제 측량하면 정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새로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마다 그 다른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자,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그 땅에 지금 계략적인 모습이 써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거기 우리 교재는 없는데 이렇게 써 있는 것을 그 땅에 이제 부호도다 그러고요. 꼭지점 1, 2, 3, 4 이렇게 나중에 있거든요. 이건 이제 부호라 그래요. 1, 2, 3, 4.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제 측량할 때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 기준점으로부터 Y축, X축 이렇게 정해놓고 자, 실제 Y1으로 실제 거리가 얼마 떨어졌고 X1으로 얼마 떨어졌고 자, Y2로 실제 거리가 얼마 떨어졌고 X2로 얼마 떨어졌는지 실제 거리값을 X축, Y축에다 이렇게 숫자화해서 이렇게 등록시켜 놓고 이걸 이제 X축, 자, Y축에다가 나중에 이제 등록됐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좌표로 등록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요 지역에서는 나중에 지상에서 7번이와 8번 주인이 새로 집져놓고 경계 분쟁이 있을 때는 이 도면인 선 가지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리값이 등록된 이 좌표 가지고 측정해서 경계 면적을 구하는 지역에 비치하는 지적 공부를 이 경계점을 좌표 위에다가 올려놨다고 해서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그래요. 그래서 요 7가지를 이제 토지의 호적을 국가가 등록시켰다 그래서 이 7가지를 토지의 호적부 지적 공부라고 그래요. 지적 공부.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 3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장에서는 아까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는지 그런 거 배운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땅에 지금 면적 있잖아요. 면적. 면적 있죠. 그죠? 이 면적은 토지대항과 임야 대장에만 있어요. 다른 지적 공부에는 없어요. 면적이. 여러분 땅에 경계선 있죠. 그죠? 이웃 토지와 구별되는 경계선은 이 지적도나 임야도에만 이 땅에 경계선이 나와 있지 다른 지적 공부에는 경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냐 그게 이제 3장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 무슨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적 공부가 이렇게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다시 앞으로. 자 우리 용어 정리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42페이지에 7가지 지금 지적 공부 배웠죠, 그죠? 예. 연속 지적도 이런 거 지금 안 보고요. 시험에 안 나오면 잘 안 나올까. 그 부동산 5번에 종합 공부라고 써 있어요. 예, 그거는 페이지 쪽으로 오세요. 107페이지. 부동산 종합 공부는 107페이지 적어놓고 그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그 토지의 표시사항 있어요. 예, 요건 조금 쉬었다 해야 되는데 좀 제가 할게요. 저 보세요. 저 쉬는 시간은 제가 하나 부탁하는데 여기 있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 지금 공기가 탁 크죠, 그죠? 왜냐면 지금 1년 마라톤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산소가 공급이 돼야 돼, 뇌에. 그리고 10분 쉬는 시간에 책 봤다고 의미도 없어요. 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되니까 나가서 맨손질도 하고 또 우리 옆에 사람은 내 적이에요, 동료예요? 동료예요. 상대평가면 적이에요. 주택관리사는 적이에요, 적. 저 올해 주택관리사가 올해부터 지금 상대평가예요. 그 노량진에 지금 제가 내일 노량진인데 모레 노량진인데 난리도 아니에요. 막 서로 자료도 그래서 그 주택가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왜냐면 자료를 빼주는데 얘는 주고 나는 안 줬다고 막 뭐라고 막 욕하는 거야. 나는 떨어뜨리려고 하냐고. 좀 상대평가가 돼서. 근데 우리는 절대평가라 옆에 사람을 동료거든요. 많이 도와줘야 돼요. 옆에 사람 하다 보면 여러분 슬럼프가 와요. 첫 번째 슬럼프가 모의고사 봐서. 3월 말 제 모의고사 내면 몇 점 나오냐면 평균 100점 만점에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15점. 전국 15점. 내리 찍어서 하면 15점 나와, 15점. 전국 평균 15점이라니까? 여러분, 오세요, 3월 달에. 3월 말에. 첫 번째 모의고사 하는데. 그러면 4월 말에 또 모의고사 치거든요? 그러면 15점에서 한 50점을 뚝 뛰느냐? 그렇지 않아요. 20점 올라가면. 어떤 과목 또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해도 돼, 말로 돼.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다 붙을 수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이상. 70 이상이면 다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같이 잡아줘야 돼.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커피도 많이 옆에 사람들 뽑아주고 화이팅해서 해야 됩니다. 좀 쉬었다 갈게. 조금 쉬었다가.